반응 TV 12월 27일 야후 재팬의 J-팝과 K-팝의 비교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총 4페이지로 매우 길지만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J-팝의 여러 그룹들이 쇠퇴를 하기 시작한 반면 K-팝의 많은 그룹들은 인기를 확대하는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K-팝은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인기를 확대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성능을 갖춘 퍼포먼스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아이돌 전국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아이돌에게도 충분한 가창력이 요구되며 그로 인해 인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이후 상승세로 성장하는 국내 시장에 안주한 결과 아이돌 음악과 성능의 향상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내전 상태였던 일본의 아이돌 전국 시대는 한국에서 온 함선의 대포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K-팝의 도움을 받는 레코드 회사와 제작 회사가 2020년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에는 약 8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노래도 춤도 모두 잘하지만 남자도 여자도 속속 같은 그룹들이 나오고 노래와 댄스도 닮아있기 때문에 의외로 금방 질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음악업계는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일본도 해외로 시장을 넓혀왔는데 발이 묶여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J-팝 또한 지금의 K-팝 정도로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솔직하게 업계를 검토하면서 이유를 찾아내면 좋겠다. 단순히 소비자의 변동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K-팝 가수들도 에브처럼 10년 동안 최고에 있을 수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지금의 유행 속도는 아저씨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너무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면 단숨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일본은 국내에서만 활동해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다 넘어까지 활동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작진들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수출용 상품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해외 시청자들도 불평하지 않도록 배우나 가수에게는 프로페셔널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친밀한 아이돌을 원하는 만큼 일본의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니즈나 에브 등 아마추어 탤런트들이 유행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짱이라든지.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걸그룹들은 댄스가 모두 능숙하더군요. 상당히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걸그룹의 댄스는 아저씨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일본의 음악 업계 발전은 분명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도 그렇지만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산업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둔하다. 최근 음악 프로그램들을 보고 느낀 것은 한국의 중계 영상과 스튜디오 세트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이다. 중계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돈을 걸고 있는 느낌이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엄청 화려하게 보입니다. 촬영 기법을 엄청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프로그램도 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에브에도 자니즈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힌다.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집중과 조명을 받지 못한 채 탤런트로만 커리어를 끝낸다. 아이돌 그룹이라는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의 완패네요. 에브 그룹이나 자니즈의 가창력이나 댄스, 그리고 해외에서의 지명도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에 한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홀로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인 예술가는 아시다시피 한 명도 없습니다. K-팝은 노래와 춤이 매우 연마되어 완성된 형태로 음악을 발표하므로 J-팝 아이돌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한 가사가 깨끗하고 마음을 울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옛날에 베스트 10 같이 순위 음악 프로그램도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월등히 있는 상황에서 춤과 노래를 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 있었다면 여기까지의 성공은 무리였을 겁니다. BTS는 데뷔 전부터 프로듀서가 멤버 한 명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고 고성능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곡을 만들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의 일부는 한국 자체를 경시하고 있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른 아시아 국가를 멸시하는 것은 뿌리 깊은 문제이고 이의식이 지금의 엔터테인먼트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연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한국이 압승이다. 하지만 K-팝의 비교 대상은 J-팝뿐만이 아니다. 왜 항상 일본과 비교하는지 태국과 필리핀, 중국 가수와의 비교는 없다. 어쨌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을 나쁘게 말한다.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일본은 한국에 뒤처져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게임, 자동차, 전자기기, 의류 등 많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분야에서만 일본과 비교해온다. 정말 유감이다. 나는 빅뱅과 BTS를 사랑하지만 J-팝을 바보 취급하고 J-팝 아이돌과 일본을 부정하는 한국 분들을 싫어합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는 세상이었으면 장사 방식의 승부는 K-팝의 압승이네요. 특히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끝물입니다. 자니즈도, 에브도 음악에 필요한 멋짐이 부족합니다. K-팝은 거기에 의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죠. K-팝 아이돌은 단기 해산형으로 기복이 심하고 멤버들은 기숙사 공동생활을 통해 일체화를 도모하는 것을 강제로 단련해왔습니다. 즉, 꽤 관리되고 있는 아이돌이라는 거죠. 일본 아이돌의 노래는 서투릅니다. 한국 아이돌에 비해 단순히 연습량과 노력의 차이죠. 그리고 미숙한 것이 좋고 서툰 것이 귀엽다라는 일본 특유의 팬 심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 아이돌 따위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저도 K-팝을 좋아합니다. 확실히 압도적인 연습량을 바탕으로 엄청난 능력을 뽑아냅니다. 다만 아이돌들은 이를 위해 심신을 극한까지 깎으며 연습에 힘쓰고 있으며 참지 못하고 컨디션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대개는 7년 계약 기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7년 이상 가는 긴 그룹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K-팝 아이돌이라는 상품을 단기간에 소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반드시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이돌들은 일본에서만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자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가창력과 댄스 그리고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본받아야 할 점은 있군.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성공하면 그것으로만 상업적으로 오케이이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수준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든달까. 시간과 돈을 들여 그런 아이돌 유닛을 만들자는 기가 있는 사람이나 회사도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한국은 그게 있다. 일본의 아이돌은 외모도 음질도 가창력도 유치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제 팝 가수라기보다는 개개인이 치졸한 집단이며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얼굴만으로 미인 세트이면 몰라도 얼굴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K-팝이 이겼다는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일본 엔터테인먼트계는 폭넓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K-팝은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그룹이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K-팝 아이돌에 대한 호불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J-팝 아이돌계를 향후 북돋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K-팝 세계의 기세와 실력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지. 아니면 일본은 진화할 수 없다고. 한국의 음악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일본의 음악도 그렇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것이 계속되면 곧 실증이 나죠. 5년 후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쪽이 기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욕해도 현실은 J-팝이 힘든 세계에 나오지 않고 국내에서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매출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승부해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차이가 붙을 것입니다.
아니, 시장의 차이지. 한국 시장은 일본의 절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을 목표하고 제품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음악업계는 충분한 국내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음악 산업이 인터넷에 적응한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가수나 아이돌들이 이미 일본의 가수나 아이돌들을 제친 지는 꽤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글로벌 뮤직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표 아이돌은 꽤 있지만 일본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주하시지 마시고 한국의 마케팅이나 음악을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응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